이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들도 있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요. 세금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청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아까 구분하듯이 내부적인 경영자나 종업원들은 내부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사투리를 써서라도 빨리 전달하고 빨리 의사결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관리회계적인 측면의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바깥 사람들은 뉴스를 듣는 것처럼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으려면 표준어로 해야 되는데 그 표준적인 언어가 회계 언어가 재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쉽게 그 어떤 가계부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계부는 회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회계였을까요? 아닐까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가계부를 쓸 때는요. 어머니들은 이렇게요. 아버지가 한테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비를 200만원을 받았다. 그죠? 이게 200만원인가? 200만원을 받았다. 플러스 200만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식대로 뭐 100만원이 나갔다. 120만원 할게요. 120만원이 나갔다. 120만원이 나갔다. 그 다음에 또 뭘로 할까요? 애들 학원비로 30만원이 나갔다. 30만원이 나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돈은 50만원이다. 이런 가계부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은 다 한 줄로 써요. 한 줄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식북이라고 해요. 그리고 격리 담당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회계 처리로 만든 장부를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회계 개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적으면 안 된다고 해요. 복식부기는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복식부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복식부기는 이유의 두 줄 회계 처리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유를 작성하는 두 줄의 회계 처리. 이 가계부를요 조금 더 보기 좋게 작성을 해보면 일단 현금 기준인데요, 그쵸?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가 된 것들은 왼쪽에 적고요. 마이너스가 된 것들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똑같은 현금이죠. 자, 진표가 없으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그리고요, 이제 복식부기는 두 줄 회계 처리라고 했어요. 두 줄 회계 처리인데 이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이유를 적어라. 그래서 이 현금 200만원이 생겼는데 플러스가 됐는데 플러스가 돼서 왼쪽에 적었는데 그 이유는 반대편에 적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겼냐? 우리 남편이 줬다 또는 수익이다 뭐 기타 등등의 계정 과목은 일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익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적어주죠. 결과적으로는 현금 2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수익 200만원이다. 자, 그 다음 현금 12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오른쪽에 적어줬고요. 그 이유가 식대다. 똑같은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학원비가 나갔다. 뭐 교육비라고 할까요? 교육비 30만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식부기란 것은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적는 두 줄의 회계 처리고 이유를 적을 때 마찬가지로 금액을 한 번 더 적어줍니다. 똑같은 금액을 적어주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수업 시간에 핵심 내용인데요. 붕괴가 사실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론 30점, 실기 7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기에서 다음에 이제 이건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기 문제나 필기 문제나 정형화 돼 있어요.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고요. 안 나오는 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다른 학원 강의는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하면 거의 전산회계 1급에 60시간을 투자하지만요. 제 강의는 한 30시간 이내로 끝낼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충분하게 되니까 필기,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요. 분계예요, 분계. 분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일반 전편이 뭐니, 결산, 오류도 다 분계죠. 새로 분계해봐라는 거. 결산 분계해봐라. 그런 식으로 분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분계는 이제 개념 과목별로 점점 공부를 해 나가시겠고 개념 자체도 제가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겠지만 이 분계가 왜 손익계산서가 되고 왜 재무상태표가 되고 하는 회계 흐름을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전산세무 2급을 딴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가지 전산세무 1급을 딴 학생도 이 회계 원리적인 측면을 모르는데 그거를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를 할까요? 제 옆에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랍니다. 사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현금 100만원을 100만원 너무 작다. 현금 100만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현금 100만원을 알아도 좋고요. 자본금을 알아도 좋고요.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쪽은 적어야 되고 그것은 차차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현금 이쪽에 할까? 현금 100만원 현금 100만원이 생겼어요. 현금 100만원이 생겼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산이란 엿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것. 상당히 웃긴 얘기를 하죠. 자산은 물론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현금 유입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말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자산에 대한 개념이 설 수 있어요. 엿장수에게 물론 그 엿장수는 상당히 스마트해야 되는 사람이죠. 외상매출 채권을 갖다 줬더니 종이니까 100만원짜리 적혀 있는 걸 갖다 줬는데 종이니까 뭐 10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라서 현금 100만원을 줘도 당연히 엿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줘도 엿을 바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나중에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뭐 아시겠지만 엿을 바꾸어 먹는데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이죠. 현금과 가장 가까운 것을 유동성이라고 하고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일단 자산의 정의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금은 자산은 엿바꾸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산인가 보다 라고 하나의 기준만 잡아 놓겠습니다. 자, 현금 100만원을 생겼는데 그 이유가 창업주의 그 회사 사장님이자 최대 주주의 자본금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금액을 적어준다고 했어요. 왜? 대차평균의 원리 때문이라고 했죠. 자, 이 사장님이 계산기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그랬는데 계산기를 만들려면 일단 플라스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옵니다. 자, 플라스틱을 5만원어치 사왔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사오면서 현금을 5만원 줬죠. 자, 여러분들 이유를 왼쪽에 적어야 할지 오른쪽에 적어야 할지 상관없어요. 현금 5만원이 나간 이유가 플라스틱 5만원어치를 구매했기 때문이고, 플라스틱 5만원어치를 구매했기 때문에 현금 5만원이 나갔죠. 어쨌든 이유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무엇부터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플라스틱 5만원어치를 샀고요.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김씨 아저씨를 급여를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급여는 월마다 30만원씩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급여를 나중에 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지급.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어떤 채무 개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30만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김씨 아저씨가 플라스틱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전기 좀 넣어주세요. 너무 어두우니까 전기불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전기불을 전기를 끌어옵니다. 전기가 7만원 정도예요. 7만원 정도. 이만큼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열심히, 김씨 아저씨가 전기불 밑에서 플라스틱만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계산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계산기를 만들어내서 그 계산기를 판 거예요. 이제, 계산기를 파는데요. 계산기 하나의 가격은 60만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를 파는데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일단은 그냥 개념만 먼저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자, 현금 60만원을 이렇게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금 거래만 한다면, 현금이 있는 것들만 거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여 있겠죠.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할까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가계부를 썼을 때는 플러스 100만원에 마이너스 5만원, 그리고 또 마이너스 30만원, 마이너스 30만원, 그리고 또 마이너스 7만원 했다가 60만원이 들어왔죠. 그쵸? 그런데 이런 현금이라는 엿바꿔 먹을 수 있는 자산은 플러스일 때는 왼쪽에, 없어질 때는 오른쪽에 적는 걸로 하고, 상대편에 이유를 적어준다면 그것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복식부기가 되는 것이고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일단 아신 다음에, 자, 이것들을 한번 묶어 볼게요. 현금 100만원, 현금 60만원, 합해서 160만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5만원, 30만원, 7만원을 빼는 거. 자, 현금 잔액을 모을게요. 자, 는 100만원 더하기 60만원 빼기 5만원 빼기 30만원 빼기 7만원. 자, 이렇게 하니까 현금은 118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들로 묶어 볼게요. 자본금 똑같은 게 없네요. 그죠? 자본금 100만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김씨 아저씨, 전기 아저씨, 전기불 다 독립적인 거니까 여기에 붙여넣고요. 현금은 했고, 매출 60만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할까요? 자, 이건 합계 금액이고요. 마찬가지로 합계 금액, 이건 합계 금액입니다.